젊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제가 일어난 지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목소리가 잠겨 있는데 이게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소리가 잠겨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매주 장이 열릴 때는 월, 화, 수, 목, 금에 한국 증시가 열리잖아요. 그때는 늦어도 새벽 2시 전에는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럼 아침에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설명드리긴 했는데 뭐 오전에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좀 쉬다가 저녁에 올릴 수도 있어서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시간이 좀 랜덤으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뭐 편히 쉬시다가 뭐 올라오면은 나중에 확인하시고 뭐 편한 시간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22분 시작합니다. 주요 지표 먼저 체크해 보고요. 제가 새벽에 유튜브 쇼츠로 항공우주 중에서 이제 버진 갤럭틱이 한 34% 정도 상승하는 거를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이 관련된 뉴스들, 왜냐면 미국 항공우주에 관한 얘기는 사실 제가 1월 달에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성장주가 좀 꺾이면서 제가 한동안 말을 안 하다가 다시 한 4월 달, 5월 달부터 그런 항공우주 관련된 주들이 아무래도 민간 우주선 발사 시험도 성공을 하고 분위기가 점점 그쪽으로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제가 5월달, 6월달에는 좀 추천도 많이 했었고 6월달에 제가 그 6월 6일에 올렸었던 초기 단기, 중기, 장기로 보유하면 좋은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때 장기에 제가 항공우주 파트를 한번 정리해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국내 항공우주 관련주를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공유를 했었던 버진 갤럭틱이라는 주식인데요. 물론 뭐 미국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고 대부분은 사실 국내 증시에만 관심이 있겠지만 현재는 MTS든 HTS든 사실 미국 주식 거래나 중국 주식 거래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국내 주식을 하는 것도 좋죠. 저도 현재는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가 80% 정도 되고 있고요. 나머지 미국 주식, 이렇게 중국 주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포트폴리오를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을 좀 더 확대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3,300을 넘었고 신고가를 달성을 했지만 어쨌든 10년간의 트렌드 또 주식시장 전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20년간의 트렌드를 보면 분명히 박스피로 갇혔던 적이 꽤 있기 때문에 윗공강에 대한 사실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인 거품 폭락장이 온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무너지겠지만 어쨌든 윗공강에 대한 좀 업사이드가 좀 많이 남은 나라들은 아무래도 중국 주식, 그 다음에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그쪽에 성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8월 달부터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조정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미국 주식 얘기도 말씀드리잖아요. 뭐 전기차 관련된 스타트업인 피스커, 예전에는 뭐 테슬라 얘기도 꽤 드렸었고, 그다음에 항공우주에는 거의 버진 갤럭틱 얘기만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잖아요. 급등을 하는데, 예전에는 사실 테마만으로 좀 움직였다면, 지금은 실적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번에도 그 라이센스 취득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상승을 한 거고, 당장 민간 항공 우주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우주 여행, 그거는 뭐 당장 다가올 미래는 아니죠. 우리한테는 최소한 뭐 10년 후에나 상용화될 일이지만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또 글로벌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주식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동영상은 당연히 뭐 올린 순서대로 올라오겠고요. 그 다음에 재생 목록에는 목록마다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주가 예측 저중, 그다음에 뭐 훈훈 농장 이야기도 있고 라이브 강의는 이제 매달 제가 한 번씩 하는 거, 제가 얼굴이 나오는 강의고요. 미국 주식 얘기도 있고 국내 주식 얘기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매 얘기도 좀 있어요. 저는 원래는 경매 강사예요. 주식 강의는 한 지가 한 7개월밖에 안 됐죠. 이렇게 있는데 이쪽 파트에 가보면 제가 말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적중을 했을 때는 이렇게 매일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방송 초기부터 올린 건 아니고 한 2주, 2, 3주 전부터는 이렇게 좀 올리고 있어요. 한 달 정도 됐네요.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뭐 맞았으면은 맞았다, 틀렸었으면은 제 예측이 좀 잘못됐네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어제도 제가 올렸던 게 영상이 버진 갤럭틱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안 올라오네요.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급등을 할 때, 뭐 저번에 게임스탑에 대해서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고, 좀 특이한 사항들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올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보유 주식이기도 하고요. 좀 급등을 해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고요.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36%까지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사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성장주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를 제가 5월 중순부터 이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면은 5월 한 둘째 주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성장주와 함께 움직이고, 또 그러면서도 어쨌든 미래 항공 우주 사업이랑 그 전기차 사업은 미래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주들의 거의 끝판왕 쪽에 와 있는 곳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곳들 마저 움직인다면 마찬가지로 성장주 파트가 강세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경매가 이제 11시에 제가 그 경매 수업이 있어서, 경매 임장 수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가려는 건데, 혹시 이제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얘기 잠깐만 드릴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재테크 스터디 모임인데, 여기는 대부분 그냥 뭐 청년들, 20대에서 한 40대까지 청년들이 아무래도 그냥 공부하는 것들을 이렇게 인증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필동란에 보면은 경매 스터디가 있고요. 7, 8월에 진행된 스터디가 있는데, 뭐 블로그도 있고 경매, 중국 주식.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사실 훨씬 더 많은 콘텐츠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라서 아무래도 조금 못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번 달에도 이렇게 한 4개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중국 주식 스터디도 추천드려요. 그 제니라고 저희 중국 주식 오래 하신 분, 아예 중국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진행을 한 스터디인데, VID도 그렇고 그분이 추천하고 같이 좀 강의를 같이 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참여했던 분들이 오일 거래 참여했었는데, 그분들은 수익률이 50% 넘어서, 그래서 어쨌든 중국 주식에 대한 좀 편견을 깨보고 싶으시면은 듣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이제는 좀 앞부분에 좀 넣고서 앞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6월 25일에 두 군데 이제 테마주 공부,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형주는 당연히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저는 방송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의 종목으로 그냥 한번 흐름을 공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2개 정도 체크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네오토랑 이제 포스코 강판. 근데 사실 상따 종목은 하나 정도는 추천드리는데, 그날은 진짜 좀 없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다 신규 상장이었고, 또 하나는 또 너무 과열돼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3개밖에 상한가가 없었다고 했었죠. 그나마 네오토는 장중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상한가로 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흘러서 한 15% 정도 빠졌다가 다시 이제 들어올리는. 그래서 결국엔 상한가 마감됐기 때문에, 물론 저도 들어가진 않았어요. 들어가진 않았는데 충분히 이런 패턴도 공부해 볼 만해서 공유를 드리고요.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제가 장초에 이제 급등할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장초에 한 6% 정도 상승을 했죠. 한 7% 정도 6% 정도 시작을 해서 11.82% 찍고서 내려왔으니까, 이것도 뭐 장초에 대응을 했었으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5%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구조였고, 그다음부터는 쭉 흘렀죠. 그래서 어쨌든 오래 보유할 만한, 데이 트레이닝으로 제가 공부 같이 하자고 하는 종목은 이틀 보유하다가는 폭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마무리를 해야 돼요. 손절이든 익절이든. 그리고 주식표 먼저 확인해 보면 확진자 수가 여전히 이제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도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어저께 9시 뉴스에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을 좀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가장 심한 나라는 영국이라고 할 수 있고, 영국은 뭐 봉쇄령도 지금 4주 연장이 됐죠.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화이자 백신 이런 것들을 맞으면 2차까지 접종을 예방하면 한 90% 이상은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경우도 치료제, 인도 변종 바이러스, 제타 바이러스라고 하죠. 거기에 뭐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해서 사실 뭐 폭락을 했는데, 저는 뭐 당연히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뭐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이따 뒷부분에도 그 부분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레키노라주로 승부를 내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여러 호재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복제약
기업이잖아요. 복제합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전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600명대가 유지된다는 거는 줄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급증한 나라들도 있거든요. 한 자리 수였다가 다시 급증한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가 물론 올해 말에는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많은 리스크에서 해소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다는 것.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저는 함께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우존스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물론 기술적 반등이 나중에 있긴 했지만,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다우존스는 가치주들이 좀 많기 때문에, 가치주나 소비재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가 많아서 그러면 결국엔 가치주가 하반기에도 사이클이 안 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했는데, 한 2거래일째 지금 다우존스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성장주가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반기에는. 근데 나스닥은 반면 좀 이렇게 약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적 체크를 하면서 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대만 가권 지수는 이제 우리나라랑 상당히 패턴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만 가권 지수는 뭐 아시아 증시 전체가 다 어제 금요일에는 괜찮았고요. 뭐 당연히 그 여파에는 이게 있겠죠. 미국의 이제 인프라 지출한 합의가 호재로 작용을 해서 일제히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뭐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양책이잖아요. 부양책. 약간 비둘기파적인 그런 정책들. 그 다우존스를 보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한 5거래일 정도 다시 이렇게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는 추세 변환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라는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30개의 우량 주식들을 표본으로 채택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구성 중에서 물론 빅테크 기업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금융, 이런 뭐 가치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우존스는 기본적으로 약간 가치주 성향, 그리고 나스닥은 기술주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는 뭐 성장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과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의 상승을 이끈 건 나이키였어요. 나이키가 15%나 상승을 했고, 사실 다른 데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PG사, 신용카드사죠. 1.43%, 그다음에 화장품 1.10%, 보험이 1.52%, 그리고 JP모건도 금융이죠. 금융이 1.10%. 물론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 때문에 이렇게 금융주가 최근에 조금 다시 반등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이걸로 다우존스의 가치주가 조금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지금도 성장주, 저점인 성장주들, 그다음에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성장주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성장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는 일단 이것도 조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 방송을 그래도 한 달 이상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미국 국채 금리를 체크를 하잖아요. 환율하고. 근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게 좋지 않다고 했죠. 언젠가 상승은 해서 2.0이 될 거예요. 하지만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게 좋지 않은 건데, 특히나 급등하면 성장주에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주 성장주에. 그러니까 기술주 성장주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기술주에 좋지 않고, 특히 스타트업들 기업, 아직 실적이 없는 기업들에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잖아요. 3.30%는 굉장히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렇고 1.5%도 넘었죠. 원래 최근에 1.49%였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기술주한테는 좋지 않은 장이었겠구나라고 추측은 할 수가 있죠. 근데 주요 증시를 보면 실제로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좋진 않았죠. 그리고 반대로 다우존스가 조금 금리 혜택을 얻었고요. 이것도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나하나씩 좀 단순하게 구조화시켜서 해석해 나가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행히 소폭 좀 하락을 했고, 최근에 좀 급등을 해서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한 이틀 정도는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상화폐도 여전히 좀 좋지는 않은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전날 대비해서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는 호재죠. 가상화폐 수급이 이동하는 거니까. 그리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012로 마감을 했고, 외국인만 조금 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고가 달성 이후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3,300을 지켰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고,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뭐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항공우주 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공우주에 대한 내용들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항공우주 전문가도 아니고 뭐 증권사 레포트를 굉장히 꼼꼼하게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물론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참 의미도 있고 좋지만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뭐 하루에 한 5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방송의 취지는 중요한 것만 짧고 좀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거고 저도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단순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 제 투자 원칙이긴 한데 어쨌든 수많은 지표들을 보면 오히려 저는 판단이 흐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희속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저도 항상 국채금리, 환율, 수급,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잖아요. 그다음 코로나 확진자까지 그렇게만 체크해도 어느 주식이 오늘 강세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국 증시까지 봤다면 그러면은 거의 그 추세는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오늘은 좀 가치주가 셀 것 같다. 뭐 철강 미국의 스틸 쪽이 좀 강했으니까 오늘은 좀 한국 철강 쪽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대부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행 지표를 보고서 물론 더 전문가들은 더 많은 수많은 더 지표들을 보겠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겠고 그래서 뭐 실제로 뭐 금요일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또 올라간 것도 있는데 물론 저희가 그렇게까지 공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지금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미국의 항공우주 주식이 일단 날라갔고요. 버진 갤럭틱이 거의 신고가 근처에 인접해 있고 항공우주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중국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없잖아요. 특별한 게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글로벌에서 글로벌 원투가 지금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스케줄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한국에 있는 항공우주 주식에까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저만의 논리예요. 저만의 논리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8개월 동안 그 논리들이 대부분 다 맞아왔기 때문에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공우주를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오늘은 이런 것들도 있구나 정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버진 갤럭틱 주가가 민간인 우주 여행 승인 소식에 18% 급등을 했고 종가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8% 급등을 했죠. 이거는 장중에 나온 기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은 미 연방 항공우주청 그러니까 FAA로부터 민간인의 우주 여행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민간 항공 우주 회사예요. 민간이 결국엔 우리 같은 민간인들이 우주 여행을 언젠가 갈 수 있잖아요. 뭐 비용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몇십억인데 이게 이제 떨어지겠죠. 경쟁률도 그만큼 세지고 뭐 말 그대로 3D 프린팅으로 이런 항공 우주선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보편화되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는 뭐 해외여행보다는 비싸겠지만 몇 천만 원 안쪽으로 우주여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서 뭐 진짜 무중력 공간에서도 한번 체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에서 분명히 보편화될 거고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얼마 안 남았다. 5년 안에는 그래도 몇 천만 원대로 그러니까 해외가 아니라 우주 항공 여행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년 이내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5년 이상을 보면은 충분히 10년 안에는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든 걸 다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제 우주 탐사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ETF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근데 실제로 항공우주 ETF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나왔던 건 사실 실적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 수요는 굉장히 급증했대요. 급증했는데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잘못 짜가지고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익률은 2%밖에 안 됐고요. 첫 3개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 번째 우주 탐사 ETF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왜냐면 얘네가 버진 갤럭틱을 팔았거든요. 근데 버진 갤럭틱이 거의 한 70% 상승했어요. 지금 한 달 동안. 근데 그걸 팔았기 때문에 수익이 별로 나진 않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 여기 이제 6월 초에 영국 주식시장에 요다라는 이름의 새로운 우주개발 ETF가 상장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주 산업을 이제부터 이제 미리 금융에서부터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근거로 해서 또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라든지 리처드 블랜슨이라든지 제프
베존스, 뭐 아마존 CEO 이런 분들이 어쨌든 우주항공에 관심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원전주가 이번에 날아가게 된 게 워런 버핏과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이제 소형 원자료 SMR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런 부자들이 이렇게 계속 트윗을 날리고 언급을 하고, 그리고 아마존 CEO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블루 오리진 타고서 우주여행을 가잖아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소식, 그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되겠어요.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항공우주 주식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그렇게 ETF가 구성이 돼 있다 정도로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얘네가 ETF 구성한 포트폴리오들을 이제 그거 비중도 뭐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직은 항공우주 산업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인공위성 기반이 물론 있겠죠. 항공우주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발사체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 인공위성 거기까지는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저위도 위성은 통신과도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 보면은 3D 프린팅이 나와요. 3D 프린팅 산업. 그래서 저는 이해가 좀 안 갔어요. 3D 프린팅 사업이 우주항공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3D 프린팅은 최근에 우주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견인차라는 거예요. 정교한 3D 프린팅 관련된 사업이, 이런 것들이 첨단 소재 기술과 결합을 해서 표준화된 인공위성과 부품, 발사체 로켓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보편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엄청난 거죠. 이렇게 해서 단가가 내려가는 거죠. 결국엔 단가가 내려가면은 얼마든지 일반인들도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통신위성까지도 지금 같이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발사체나 이런 항공우주 관련된 그 우주선을 만드는 작업이 있겠고, 그다음 하나는 통신, 위성 그 사업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3D 프린팅 뭐 이런 부품 만드는 사업, 이렇게 세 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추가를 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산 산업도 있죠.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대치 중이고 북한과 대치 중이기 때문에 방산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것들을 수출하기도 하니까, 이런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거기까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저궤도 위성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에서 좀 하고 있죠. 그 뒷부분에서 그 말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죠. 상장은 안 됐어요. 근데 상장의 추진도 내년에는 하겠죠. 내년에는 하겠고, 근데 어쨌든 거기도 이번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여러 번 성공을 했죠. 여러 번 성공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유튜브에서 스페이스 X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7월 20일이 사실 디데이인데,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존스가 미국의 우주 탐사기업 블루 오리진이 민간인을 태운 우주 관광으로 어쨌든 본인이 타고서 간다는 거고, 그래서 그 한 좌석 남은 거를 경매에 붙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 2주 전에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항공우주 쪽을 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일단 제가 세 가지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일단 미국은 그 세 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버진 갤럭틱은 영국 회사긴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에선 그 정도 세 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사진은 이 블루 오리진에 이번에 이제 출발하는 7월 20일에 가는 곳의 내부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좀 넘어서 이런 역사나 이런 것들도, 이게 그리고 고화질이 아닌 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올리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고화질로 바뀌거든요, HD로. 그럼 그때는 이 기사 다 선명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계획들도 뭐 아실 수 있고, 일단 오늘은 제가 언급 정도만 드리려는 거고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려고 해요. 제가 물론 기사를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 산업을 독점했다고 보통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사실은 지금은 우주 정거장을 건설을 계획을 밝혔고 실제로 좀 많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중국 주식의 이런 항공우주 파트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실제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중국은 내년 말까지 독자 우주 정거장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화물선과 우주 유인선을 출가하는 발사 계획, 이런 것들 11차례나 계획이 있대죠. 그럼 이런 11차의 계획들이 언론 보도가 될 때마다 주가 상승이 있겠죠. 그리고 2033년에는 화성에 우주인을 보낼 것이라는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 포트폴리오가, 단기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체화된 일정이 돼 있는 계획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물론 실패했을 때 하락도 있겠지만 성공할 때마다 사실은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버진 갤럭틱 급등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실 대응하기 굉장히 쉬운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국내 항공우주에는 어떤 주식들이 있냐? 많은데, 많은 것들 중에서 제 관점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당연히 대기업이고 항공우주로 특화 사업을 방향을 정한 하나그룹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그 나머지 자회사인 한화시스템과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SK와 이제 SK 아래에 있는, SK 같은 경우 지주사잖아요. 지주사고 SK 아래에 있는 이런 뭐 영업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SK텔레콤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우주랑 방산 쪽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 지주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한화가 있지만 그 밑에 하나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디펜스도 있고 뭐 약간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우주뿐만이 아니라 방산도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지분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고, 그다음에 항공우주의 가장 대표적인 주식은 맞습니다. 그리고 1년 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친고가 달성을 했죠. 저는 사실 1월 달에도 많이 추천드렸었어요. 1월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 그러고 나선 사실은 기술주 조정이 오면서 좀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거의 횡보를 했고, 그 전기차들 횡보할 때 다 같이 횡보를 했었죠. 아무래도 성장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시총은 한 2조 3,500원 정도 되고, 장점 중에 하나는 외국인 보유율이 높아요. 한 19%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저도 보유하고 있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시스템 얘기도 한 3주 전에 한번 했었죠. 근데 그동안에도 계속 횡보해요. 다시 대신에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급등하는 주식은 좀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횡보하는 주식이 낫다. 대신 횡보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횡보 이후에는 슈팅이거든요. 왜냐면 떨어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횡보 구간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큰 손실도 없고 큰 이익도 없고, 그렇지만 나중에 슈팅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횡보 중이죠. 차트 보시는 것처럼. 근데 사실 12월 달에 워낙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횡보 구간이고 2차 상승을 위해서 좀 매집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3조 2211억 원으로 좀 올라섰죠. 그리고 외국인 소진율은 한 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세트리가이도 그 인공위성 제조하는 업체인데 하나에서 지분을 인수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분을 인수해서 그때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고, 현재는 그래도 고점 대비해선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소형주, 그러니까 4,800억짜리 소형주기 때문에 소형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세트리가이도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고, AP위성도 소형주죠. 2,790억 원짜리 소형주고, 주가 상승률이 사실은 좀 좋긴 한데 약간 테마성이에요.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좋아지고 있진 않아요. 그냥 유지만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AP위성이나 한국항공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국가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랑 좀 특성이 좀 다르고, AP위성은 사실은 좀 테마성, 급등, 변동성 때문에 물론 좀 선호하는 분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우주의 테마주는 AP위성이고 항공우주의 우량주는 저는 하나 기업이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다를 따지는 건 아니고, 변동성과 리스크를 가진 곳은 AP위성이다. 그리고 그냥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하나 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제가 뭐 빠르면은 내일은 아닐 것 같고 아마 하여튼 조만간에 항공우주의 증권사 리포트도 한번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 산업 특화 지주사라는 게 이제 가장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목표가도 상향 조정이 됐고요. 일단 방산하고 같이 하고는 있어요. 항공우주만 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방산이 연결이 되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뭐
누리호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관련된 또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발사체이기 때문에 항공우주하고도 관련이 있죠. 인공위성도 마찬가지고 인공위성도 군사적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ICT 부분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항공우주의 포트폴리오를 점점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방산과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얘기를 좀 드렸지만 ESG 경영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방산의 비율이 사실은 좀 높은 거, 뭐 살상무기 이런 걸 제조하는 걸 좋게 보지 않아요.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그런 쪽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결국엔 항공우주의 포트폴리오를 더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방산 쪽을 줄이고 그래야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투자가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사업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더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테크인 뭐 이런 비중이 좀 낮은 보시면은 비중에 기타가 들어가잖아요. 시스템,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가 이제 대부분이고 기타가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번에 또 영업 이익률이 좋아서 이번에 또 실적이 또 잘 나왔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주가 상승이 좀 있었고 그래서 뭐 하나테크인과 정밀기계가 13%, 17% 상승했다는 얘기고요. 하나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출이 가장 좋은 건 하나 시스템이거든요. 영업이익도 30%,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유상증자를 끝났기 때문에 유상증자 전까지는 사실 횡보할 수밖에 없었고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플라잉카라든지 뭐 이런 데다 본격적인 신사업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부터 나오겠지만 올해부터 이제 올해 말부터 주가는 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는 3% 정도 금요일에 빠졌는데 그 이유는 이거죠.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소식을 공시하면서 이렇게 빠졌고 1년 6개월 정도 제한받게 됐다고 해서 한동안은 그럼 이것의 악재는 조금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출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도 민간 우주 산업을 뭐 같이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24일자 기사죠. 어제자 기사로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을 하겠다. 뭐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한 번 더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 거고 여기서 이제 대한항공은 320억 원을 들여서 오늘 2026년까지 소형 발사체용 공통 격벽 추진체 탱크 프로젝트에 뭐 이렇게 세 곳 항공대와 뭐 항공우주원 연구원 뭐 이런 데랑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겠다라는 내용 뭐 이 정도. 근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된 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선호하는 건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순위고요.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세트리가이 항공우주, 뭐 AP위성, 그다음에 한일단조 같은 경우도 반산업체인데 방산업체가 조금 사실 테마성이라서 뭐 여기도 위성을 개발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거는 일단은 좀 하순위로 낮췄고 전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이 기조로 하고 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도 중요한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해서 그러고 나서 다시 조정 중인데 다시 이제 뭐 돌파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정들이 좀 남아 있죠. 7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뭐 블루 오리지나라든지 이런 글로벌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들이 오늘 사실 버진 갤럭시 급등한 것들도 당연히 월요일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은 지금 현재 횡보를 하고 있고 위에 매물대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유상증자를 거의 1조 가까이 이제 자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기사가 매번 되겠죠. 세트리가이도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낮은 상태라서 뭐 그런 장점은 좀 있고 반면 자회사로 계열사로 어쨌든 그 지분율 때문에 이제 편입이 좀 되면서 그 과거에 이제 그 이슈가 사실 더 컸었죠. 그 지분을 하나가 투자했을 때 사실 급등한 게 그 고점까지는 아직까지는 올라오기는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적은 좋습니다. 네, 일단 그 정도로 일단은 항공우주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셀트리온은 제가 사실 지난주 한 일주일 전쯤에 추천을 좀 드렸었고 셀트리온 전 제약을 추천드렸었죠. 왜냐면 거기에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크다. 셀트리온은 반대로 안정적이고요. 근데 뭐 실제로 그러고 나서 그 방송 이후에 10% 정도 상승한 날이 있었죠. 근데 사실 그게 상승한 이유는 이제 두 가지죠. 레키노라주가 아무래도 유럽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아니면 또 미국 FDA나 이런 게 높다는 거 때문에 사실은 반영된 게 주였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이 다시 되면서 혹시라도 셀트리온의 이런 레키노라주가 거기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 때문에 물론 급등한 건 있었죠. 10% 급등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대형주가. 근데 그거는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는 효능은 뭐 되면 좋고 아님 말고 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원래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만 효과가 중증이 입증됐다는 내용도 나왔죠. 사실은 그 리포트에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유럽 승인, 미국 승인 받으면 사실은 주가는 훨씬 더 모멘텀이 있는 건데, 그런 옵션 사항이 사실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하필 막 속보 이런 걸로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아무래도 뭐 공매도 영향도 있겠죠. 공매도들이 아무래도 그런 기사화하는 것들을 더 원하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이야 당연히 공매도 잔량이 높은 건 유명하잖아요. 높은 건 유명하고 그런 기사들이 나와야지 사실 사람들이 공포심에 팔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메인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산 치료제 델타 변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내용을 이제 2시 30분에 발표를 하면서 급락을 했죠. 셀트리온 제약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 셀트리온도 한 4% 정도 하락을 해서 셀트리온 제약이 8.90%로 마감을 했네요. 어쨌든 저는 당연히 매수를 추가 매수를 했고요.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뭐 당장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올라갈 주식이니까 지금 이제 바닥은 분명히 다졌거든요. 바닥은 다졌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외됐었던 1월 달부터 소외됐었던 제약바이오의 지금 순환매가 돌아올 때가 돼서 어쨌든 이런 확진자 수와 함께 그래서 올라갈 모멘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투자하기도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 투자하기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뭐 어떤 관련된 이런 방송을 보다가 좀 나와서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이거 보면은 되게 웃기죠. 세대별 수익률에 20대 남자가 3%예요, 3%. 30대 남자는 11%. 굉장히 이제 젊은 남자분들이 낮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대부분 다 이 기사를 아시겠지만 이건 통계고요. 회전율 때문이에요, 회전율. 매매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하루에도 30번씩 매매를 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많이 하면 한 2번. 그리고 적게 하면은 뭐 안 한 날도 당연히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데이 트레이닝 때문에 2번 정도 할 때도 있는데 안 한 날이 사실 더 많아요. 많고 스윙 관점에서 전 원래 대형주 스윙이 사실 주고 최근에는 이제 단기 매매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팔았다 다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만약 그런 기회를 놓쳤으면 좀 기다리시면 분명히 올라갈 주식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제약바이오 2위 기업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뭐 보유하셔도 뭐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시스템이 너무 횡보한다고 파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가 보면은 당연히 슈팅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도 투자하고 나서 4% 정도 지금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4%이긴 한데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적이 점점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지금 재무제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적 성장률이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아서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점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 방송 많이 했네요. 지금 이제 씻고서 제가 이제 경매 임장을 나가야 돼서 어쨌든 관점 정리해보면 이거는 사실 제가 목요일에 올렸던 관점인데 달라진 건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목요일 수요일에 올렸던 관점이네. 다우존스 하락할 때 올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우존스 결국 가치주 쪽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환율 상승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나스닥이 상승했다. 그래서 7월 실적주나 성장주에 그러니까 성장주면서 7월 실적주 실적이 좋은 걸로 예상되는 곳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뭐 LG전자 얘기도 좀 드렸었고요. 셀트리온 얘기 드렸었나? 그때 셀트리온 제약 얘기도 아마 드렸던 것 같고 하여튼간 실적 개선이 좀 예상되는 것들을 몇 군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짝 특히나 덜 오른 성장주들을 좀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러고 나서도 LG전자 4% 그날 뭐 급등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대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하면은 절대 반등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그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우존스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전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건 오늘의 관점인데 다우존스가 반등을 했지만 아직은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성장주 강세라고 보고요. 다만 오늘과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성장주가 좀 더 빠졌다고 보고 항공호주에 이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일정화된 호재가 구체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버진 갤럭틱 또는 이더리움 커뮤니케이션스 이런 상장사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같은 경우 비상장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냥 추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기업으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대한항공에 관심을 갖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경매, 아파트 청약, 뭐 중국 주식 스터디, 블로그 스터디 등 다양한 스터디와 이제 뭐 경제 공부하는 오프라인 경제 공부하는 모임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랜만에 많이 했네요. 40분이나 했네. 주말이라서. 그래. 하여튼 오늘도 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편안한 좀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